자, 그리고 정화죠. 정화의 묘지는 축. 경금, 정화, 기토. 축. 그러면 이 정화가 바로 묘지로 들어가네. 정축을 가지면 이 사주는 항상 정축월도 그렇고 조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우가 없으면 몸에 문제가 와. 특히 어디에 오느냐 하면 혈관질환. 혈관계가 문제가 오고, 제가 가장 많이 본 암 중에서도 그쵸, 백혈병도 그렇고 혈액암. 혈액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혈액암. 이게 피를 타고 돌거든, 이 암덩어리가. 그렇게 해서 1, 2년 안에 대부분 사망. 혈액암이 걸리면 2년을 못 넘겨. 그래서 결국 죽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 정화는 어디로 빠져요? 차가운, 이게 뭐예요? 동토란 말이에요, 동토. 그지? 얼어붙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혈관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인연자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조우적으로도 이 사주에 있으면 그다음 문제될 건 없어. 정축은 또 상관없어. 그리고 정축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에요. 식신이 묘지로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전문성이야. 이것도 정축은 백호대살이거든. 백호대살. 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이라든가 내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참 좋죠. 여명에 있어서 이 정축이 이 사유축이 되죠. 사유축은 우리가 금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해자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축일주가 여군들도 꽤 많더라고요. 군검경, 군검경과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자들이 많거든요. 학자. 학자가 많아요? 예,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 중에 뭐가 있느냐면 개수가 있어요. 개신기죠. 이거 봐야 돼. 개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개수가 금생수 해주잖아. 이 신금이 이 개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그 때문에 이 개수는 뭐냐면 지혜거든요. 지식이고 배운 학습이란 말이야. 그거를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축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딸린 거 정축에다가 gem수래, gem수. 영악해. 똑똑하고. 차가워요. 만약에 군검경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 칼을 다루는 거, 이 신금은 칼이거든요. 날렵한 칼을, 도구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또 너무 좋아. 뭐 의사가 되거나. 좋죠. 의사가 돼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월에 이게 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 직업으로 가면 너무 잘 써먹죠. 왜냐하면 식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신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성에 있어서도 항상 대비해 놓는다고. 내가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질 자체가 딱 부러져요. 근데 여명에 있어서 이 축이 뭐라고 했죠? 해자축이잖아. 자, 여기가 해자축이죠. 해자축의 뭐가 되죠? 묘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여명에 있어서 이게 수잖아. 그래서 정축일주들이 남편 보기 좀 약합니다. 수를 여기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 자식 낳고 문제야. 자식 낳고. 자식을 낳는 순간 이 축의 기운이 강화되거든요. 자식을 안 낳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득자구별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득자, 아기 낳자마자 이별이 된다는 그런 기운이 보통은 일제자리에 식상관을 가진 경우가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아기 낳지 말지 그랬어. 자식한테 내가 기운이 다 가는 순간 남편한테는 관심이 없었죠, 솔직히.
애한테 고스란히 에너지 기운이 가게 되거든요. 에너지 기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정축 역시도 이 자식한테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죠? 기운이,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토국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결국 할 말 다 할 말 하다 보니까 남편을 극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 자꾸 남편을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 우리 남편은 좋은데 요것만 고쳐가 가면 더 멋진 남편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취지는 너무 좋잖아. 아, 당신 요거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주면 밖에 나가서 진짜 인정받게. 우리 남편 멋있겠는데 하는 것이 남편이 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잔소리. 그리고 나를 가르치나,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백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좀 전문성으로 가면 성공하는 그런 일주고, 월지도 그렇게 쓰면 돼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 부러집니다. 그리고 사유축이거든요. 정축일주가 사유축이잖아. 이 사유축은 뭐죠? 금이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금고를 가지고, 재물고를 가지고 있어. 재물창고. 그래서 정축일주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특히 축이 땅이거든요. 부동산. 부동산과 인연이 많은 것도 정축이죠.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몇 배로 올라버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축 속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잖아. 이게 시종자거든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정축일주들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 부자가 되든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올라가든지, 이런 형국으로 벌어질 수가 있죠. 27년도에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집 사러가는. 일단 정축일주는 재물에 있어서는 확실해요. 그리고 본인이 재물 관리도 확실하게 하는 애야. 자, 보면 기축은 어떨까요? 기축. 자, 우리가 정화가 정축이었죠. 인묘되는 게. 그 다음에 정하고 같이 가는 게 뭐야? 기축이죠. 경금하고 같이 가는 거. 정, 기, 신은 다 축에 인묘를 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을목하고 병화하고 무토는 어디다가? 술토. 그렇지. 술토에 인묘를 한다고. 이 세 개는 축에다 인묘를 하고, 요 세 개는 술에다 인묘를 합니다. 요걸 알면 쉽겠죠. 기축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이 인묘됐네. 그러면 이 기축은 함부로 말을 안 하겠죠. 말 안 하더라고요. 기축은 아주 조용조용하고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좀 아낍니다. 그리고 이게 차갑잖아요, 일단은.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개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가 뭐냐면 편재거든. 이 역시도 신금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식신이죠. 식신생재, 돈 받는 영역이 아주 좋아. 기축 역시도 부동산과 인연이 있어요. 근데 자식하고 인연이 좀 약해. 특히 여명에. 왜냐하면 이 신금이 여기 지장간에 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 12운성에서 양이라고 하거든. 양의 물상은 이미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돼. 부양도 되어지죠, 물론. 상속 물상도 되어지고. 근데 자식을 키울 때 일찍, 요즘은 어디로? 기숙사로 또는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돈이 있어서 자식을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떠나면 내 부모를 챙기느냐 별로 관심 없어. 프랑스 유학 보낸 사람가 있어. 기축일주. 자식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봐야 돼. 아, 인묘돼서. 그쵸. 이 인묘된 자체에 신금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축월이다 하면
이 사회적으로 활동이 어떻게 했어요? 말 없이 있잖아. 그대로 일을 그대로. 조용조용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해자축이죠. 일단은 돈 버는 능력은 좋아요. 또 사유축이잖아. 일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일머리를 잘 알죠. 왜냐하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식신이거든요. 딱 부러지게 일 처리를 아주 잘해요.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요. 손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딱딱 일머리가 아주 정확해. 정확하죠. 총으로 맡기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신기라 이게 금생수화잖아. 이게 사회성이고 이 처리 속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빠른 거죠. 이게 정제가 아니라 편제잖아. 이게 빨리빨리 또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근데 남명에 있어서 봐봐봐. 해자축이면 어떻게 되죠? 여자는 안 그쵸. 여자. 여명이 여기에 무덤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남명사주에서는 여복이 약한 거야. 여기 들어오면 내 배우자가 병이 나든지 아프든지, 왜냐하면 축축한 땅이잖아. 얼어있는 땅 속에 들어가면 멀쩡하던 부인도 아플 수가 있겠죠. 응? 대신 보물 창고기 때문에 돈은 어떻게 한다? 재물은 쌓아놓는다. 나갈 일이 없어요. 이런 기축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진짜 안 써요. 더 아끼고 모으고 창고에 보관하게 되죠. 땅속에 보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부동산 사놓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운이 온다. 안 그러면 사화가 있다면 더 좋지. 사축에 합의되기 때문에 완전 문서와 합의되잖아. 그러면 끝내주겠죠. 부동산 제대로 된 거다. 천간에 병화라도 하나 떠 있으면 이렇게 화생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옹고집, 옛것에 대한 전통, 오래된 것은 낡고 이런 것들도 아끼고 모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집스러움이 너무 강해서 바뀌질 않아. 이 얼어붙은 땅이 어떻게 풀어져야 마음이 좀 열리는 거지. 거기까지는 꼼짝 않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향이 변하지 않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죠.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애착 내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 내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 성실하게 이 신금이 있으니까 식신적인 마인드. 그걸로 꾸준하게 내벌이를 한다, 모은다, 악착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생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경금이죠. 경금이 축월이다. 그러면 이 경금은 사유축이잖아. 그죠? 금운동을 하는 그런 운기네. 그죠? 그리고 해자축이니까. 토생금도 되지만 이 안에는 개신기가 있죠. 개신기가 있으면 이 개가 상관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급제, 상관, 예, 금생수 하죠. 금생수. 그리고 정인. 그러니 경금이 축월에 있다. 굉장히 똑똑하죠. 묘주이면서 양반 같죠. 양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묘지는 행동이 좀 둔화되어 있잖아. 조심성도 있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꼼꼼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제 계절이기도 하고 해자축 운동을 하니까 토생금, 금생수 운동을 하잖아요. 금수상간.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을 활용하는 걸로 가야 돼. 몸 쓰는 일보다 뭐 이렇게 머리 쓰는 일, 지혜로운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하는 일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이게 사주 안에는 금생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성이라고 있잖아요. 이 개수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돼요. 이 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도 되고 또 인성적인 그런 부분을 받은 것도 됩니다. 그렇죠. 이건 차분하면서도 저절로 알아서 앉은 자리에서 토생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 계절에, 그죠? 그러면서 금수 상관이기 때문에 활용 빈도도 아주 활용도 잘한다라고 볼 수 있죠. 부모로부터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고 유전인자뿐만이 아니라 문서적인 면도 있잖아요. 인성이다 보니까. 그 지자만 축 속에 들어있는 게 인성. 그렇죠. 축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상대 되고 그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되는 거지. 축은 조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조상으로부터 내가 의사 집안의 의사 나고 그거 알죠? 학자 집안의 학자 나고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관계는. 그래서 경금이 축을에 있고 축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영특하고 공부도 깊이 있게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정인이 되죠. 토생금 해주고 있고 인자가 이게 신자진 됩니다. 신자진. 신자진. 물을 이게 딱 고우고 있잖아요. 물이 묘지가 되어지죠. 언제라도 이제 금생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여기가 을, 개, 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생목 해주고 있다고 이게 개수. 이게 천간에 개수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식신이거든. 신금이 이 식신을 활용하는 인자로 이제 써먹게 되죠. 이게 식신 역시도 내 실력이나 내 기술, 내 전문성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자체는 일단은 이 을목을 키우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해, 문학, 교육 이런 좀 감성적인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소양도 되어지지. 왜냐하면 진이기 때문에. 신자진도 되고 또 뭐가 되죠? 인묘진도 되잖아. 인묘진. 인묘진은 목이죠, 목. 금금목 하잖아. 이게 여기는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 뭐예요? 편재를 가지고 있거든? 편재잖아, 편재. 그러니까 은근히 또 활동성도 좋단 말이에요. 이 인묘진이 가고자 하는 거는 사오미로 가잖아. 사오미로. 이게 나한테는 관이거든. 관성이란 말이야, 관성.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걸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디라도 개수는 뭐냐 하면 가불목을 키우는 거거든. 수생목 하는 기운이잖아. 이게 어디라도 이제 목을 키우려고 하는 기질인데 이 목이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재물이고 활동성이고. 이게 진늘의 신금은 목에 대한 욕심이 많죠. 그러려면 인성적인 자질이 있어야 되겠지. 내 인성이 있어야 돼. 내 자질이 없이 제극인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제극인이잖아. 목극토하고 이게 이제 제극인 하는 거거든. 이걸 제대로 잘 써먹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가 제대로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지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전라지망은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게 뭐야, 그물이죠, 이게 그물. 고기가 어떻게 걸려?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꼼짝 파닥파닥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우리가 지망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이 있는데 사가 온다. 뭐가 잘 될 것 같아도 걸려 있어. 앞으로 나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을사년이니까. 그쵸. 진사가 있는 사람들이 라망에 이제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역시도 이제 사주 안에 그걸 푸는
또 다른 인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같이 걸려 있으면 욕심 부리다가 일이 더 지체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임수, 진. 이렇게 진이 있다. 우리가 보통 임진하면 이게 편관이잖아. 편관은 일단 스케일은 큽니다. 야망이 크다라고 봐야 돼. 야망. 이게 이제 진월이면 야망이 큰 거지. 그러면서 이 속에는 을개무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략이거든. 지략이고 라이선스도 돼요. 이 개수가. 그리고 을목은요. 상관이잖아. 아이디어맨. 이게 수생목 하는 건 아이디어맨이 되기도 하고 이 상관은 유돌이죠. 유돌이. 적재적소에 행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 척 보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 나가는 것도 상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 이 자체에 지금 묘지를 가지고 있잖아. 내가 앞장서 갖고 나가기보다는 그 옆에서 상관적인 역할, 급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나가게끔 도와주는 역할, 참모.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지략가거든요. 급제적인 속성도 있고 편제를 또 다루는 능력이잖아요. 이건 참 편관이다. 편관이죠. 편관이 개수, 급제를 다루는 능력이죠.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카리스마.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리고 또 임묘진. 임묘진이면 목이죠. 임묘진이기 때문에 이게 수다 능력력이 좋은 거예요. 이래도. 근데 여명에 있어서는 책임감은 굉장히 강해. 이 진월이면 책임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죠, 어느 정도. 근데 여명에 있어서는 이 편관이 묘지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배우자가 묘지를 깔고 있어. 현관도 저기 봐야 돼요. 정관이 아니고. 여명에 있어서는 편관이 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묘지에 있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토곡수하고 있잖아. 스트레스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명은 집에 오면 남편한테는 조금 죽어 지내요. 왜냐하면 이게 토곡수 하잖아. 그리고 순간 나를 어떻게 해버려요? 묘지로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죠? 임수까지. 맞아. 그래서 남편 덕이 박한 거야. 있어도 소통에 부재가 와. 얼개무. 급제가 있잖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지. 대신. 근데 임진일주들이 여기에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잘 못 써. 잠자리 힘이 별로 없어요. 뭘또 놀래기는 놀래야죠. 그러니까 임진이 배우자가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면 내가 쪼그라 붙으니까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재밌당머리가 없는 거지. 이거는 여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배우자가 나를 금생수를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 묘지 자리잖아. 근데 재미가 없는 거지. 월지 있으면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배우자랑 같이 있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임수가 하는 것은 그냥 수생목 하는 거야. 응? 자식한테 모든 애정을 다 쏟게 되는 거지. 여기 임진일주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임진이 엔지니어가 많아. 맞아요. 엔지니어들 많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리고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도 해. 이게 이제 사주에 신금이 있다든가 천간에 뭐 경금이 있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 그런 걸 다루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잘해요. 진토는 일단 을개모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 순간순간 돌아가는 게 빨라. 캐치도 빠르고 일 처리를 참 잘하고 책임감이 있어.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가면 묘지지 죽은 듯이 하는 거야. 조용하게 죽은 듯이 일을 하는 거지.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진이 이 진월에 있다든가 이렇게 진이 있다든가 하면 본인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자진이잖아. 물을 딱 가다 버리는 창고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거를 머금고 있는 거야. 아픔을 머금고 고통을 머금고 남한테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라든가 알아서 얘기.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뭐 술로 풀든지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편관이라는 것은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에 상처 있고 치명타 있는 거 용서 못해요. 용납 못해. 특히 쥐는 용이잖아, 용. 그렇기 때문에 다혈질의 기질, 욕심,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용납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안고 살아가는 직장 내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딱 오면 그냥 쏙 묘지로 들어가 버려. 개미일주 또 개미월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섬세해요. 왜 그럴까? 이게 현침이라고 들어보셨죠? 현침타는 쌀이란 게 현침은 뾰족뾰족한 바늘로 나를 쑤셔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까칠하고 예민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개미는 우리가 개미 알죠? 요거 개미라고 보면 돼요. 정말 부지런해요. 개미처럼 일을 해. 남녀 모두. 일이라면 그걸 일을 두질 않아. 개미처럼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정월기가 있잖아요. 이게 편제죠. 그리고 을목은 식신이죠. 그리고 기토는 편관이잖아. 이 식신제사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항상 일에 있어서 본인이 선두주자로 나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자기가 어쨌든 이 일을 뭔가 좀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또한 이 속에 편제를 가지고 있잖아. 땅의 편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자기 아파트라든가 자기 집 마련하면서 살아가는 면도도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죠, 그죠?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재물에 대한 애착과 아끼고 모으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긴 강한데 워낙 조율하니까 이 조류함 속에 뿌리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축미가 온다든가 축술미가 되어지면 한 방에 또 이게 나가기도 하고 특히 여기는 건강 쪽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관이거든요. 편관은 직장 나가도 뭐죠? 나한테는 일복으로 온잖아. 일복. 일이 많아.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남들보다. 특히 신약명에서.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말 못하고 그걸 다 어깨로 책임을 지는 거야. 표현은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는 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확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 다혈질, 다혈성 알죠? 폭발하는 거. 이렇게 참다가 확 폭발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화 때문에 그래. 이게 정화가 이제 천간에 가면 정계충 되잖아. 이게 정미거든요. 정미가 되면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음간양인. 장난 아니야, 이 성질. 우리 아버지야. 아, 그렇구나.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계충 때려버리면 이 개수가 어떻게 꼼짝 말아 되어지는 거지. 신약하다면 이게 이제 재물도 나가고 몸도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신약명에서는 몸을 가리잖아. 참 이게 자기가 왜 몸을
가리지 않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 몸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병이 와. 몸 생각을 안 해. 개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신약명에 이렇게 재생살하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는 자기 몸이 축이 나도 가정을 위해서 사회라 죽기 살기라 직장 내에서도 그게 내 거다 책임감이다 생각하고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크게 남는 것도 없고 재생살이면 그지? 몸만 축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병이나 죽는 경우도 있지. 이게 개미는 또 현침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 속에 을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명에 있어서는 자식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명에서는 자식들이 잘 돼요. 잘 돼. 나한테 전화 왔던 이분도 개미 일주인데 자식들이 둘 다가 다 공무원이고 잘 됐어. 여기 을미가 딱 뿌리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들 잘 됐더라고.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본인도 워낙 이게 식신제사라니까 일에 대해서 그걸 별로 두려워하질 않아.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그냥 시키면 나가서 하는 거야. 사회에 나가서 부지런히. 대신 여명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명은 여기 편관을 깔았잖아. 어떤 남편이야? 그렇지. 이렇게 바늘로 나를 힘들게 하는 현침을 가진 남편이기 때문에 성격도 욱하는 꼬장꼬장 할 수 이런 기질. 그러니까 이건 참 내 공부가 많이 되겠죠. 내 공부가 마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참아야 하는 일하고 잘 참아요. 개미일주들도 참기를 잘 참아. 개수가 왜냐하면 사람이 참 순수하거든. 착해. 착하다. 마음도 여리다. 독하지 못해. 그걸 받아내고 그걸로 가벌목 자식을 키워나가는 거야. 남명은 일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토가 있으면 이게 전부 뭐냐면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역마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뜨거우니까. 금세 딱 말라버리니까 뜨거우니까. 그러면 이 변화수가 많아요. 직업성. 직업성에 대해서 변화 변동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내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를 한다면 성격 확실하겠죠.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신약하다면 마음이 미토가 있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해서 뒤돌아서 또 내가 왜 그랬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이게 목생화하잖아. 그죠? 항상 식신생재하는 편재의 편재.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왜? 편재기 때문에 힘든 거야. 편재가 재생살을 하잖아. 욕심을 많으면서 일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가죠. 좋은 사주는 이게 나에게로 다 재물이 되는 집이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국도 되어지죠. 그러면 이 뜨거운 미토는 어떻게 뭐가 들어와야 이게 될까? 지지 않아도. 수. 그쵸. 만약에 해수가 있으면 어떨까? 해묘미 해미합을 하겠죠. 이러면 이 뜨거운 이 조토를 갑기로 이제 갑기죠. 이렇게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물기가 다 촉촉해가지고 썰모가 있는 땅으로 변하는 거야. 이 미토는 썰모 있는 땅이 아니잖아. 이 뜨거운 땅에 뭘 심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정화는 기능성으로 가야 돼. 기능성으로. 말리고 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약재, 의약계통 있죠. 의약. 약품 있죠. 약품 제조, 의약계통, 말리고 찌고 이런 쪽으로 기능성으로 가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 그대로 그렇게 쓰면 돼.